예, 자, 좀 쉬셨죠? 그 다음에 이제 29페이지. 두 번째 용어가 뭐가 나와요? 중개업. 아까 우리가 중개하고 중개업 개념이 가장 출제가 자주 된다고 했죠? 중개업. 중개업은 딱 세 가지를 공식처럼 공부하셔야 돼요. 자, 중개업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그 첫째 줄 읽으면서 몇 줄 보세요. 자, 다른 사람은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그랬어요. 여기 중개 보수를 말합니다. 보수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뭘 업으로 한다? 중개를 업으로 한다. 자, 이거 몇 가지가 충족돼야 되느냐? 이건 딱 공식처럼 공부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셋 중에서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틀려버린다. 중개업 개념은 이 셋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틀려버려. 그래서 거기 밑에 성립 요건 그래갖고 분석을 해놨어요. 교재에서. 다른 사람 의뢰, 뒷페이지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 안 해놨어? 다 해놨어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해서 그러지 다 해놨어. 그치?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할게요.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다른 사람. 의뢰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것은 의뢰인을 말해요. 자, 칠판 봐보세요. 이게 아까 건물이라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이 자, 개업공인중개사 찾아와서 중개 좀 해달라. 팔고 싶으니까 중개 좀 해달라. 이렇게 의뢰가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야. 다른 게 아니고. 의뢰인이 다른 사람이라고. 근데 다른 사람 범위가 있어요. 대부분 소유자가 의뢰를 하겠죠. 소유자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진짜 소유자는 병이에요. 병. 근데 갑이 누구 대리인으로서? 병이 대리인으로서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그러니까 대리인도 의뢰인이 될 수도 있고 여기도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대리인.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될 수가 있느냐? 수임인도 될 수 있다. 수임인. 수임인이 뭐요? 그러면서 어디서 수임인이 나와요? 뭐 소유자하고 대리인은 대충 알겠는데. 수임인은 어디서 나와? 위임에서 나와, 위임. 자, 이 수임이란 단어가 영어 설명할게요. 이제 처음이니까 또 영어도 공부해야 되니까. 수임인이 뭐냐 이거요. 자, 칠판 보고 있어요? 칠판 보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그래, 자연스럽게.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봐야 돼? 자연스럽게. 그래,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자, 오늘 그것만 배우고 가도 돼. 다른 거 다 몰라도 그거 하나만 배우고 가도 돼. 자, 칠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을 합니다. 사무 처리를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위임이라 그래요. 위임. 위임이에요. 위임도 계약이에요. 일을 맡아서 해달라. 알았다.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걸 맡기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위임이. 맡은 사람은? 여기서 수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수임인 있죠? 위임에서 나온 거예요. 일을 맡아서 처리한 사람. 수임인. 그러면 여기서 사무 처리라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자, 여기 건물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을 팔아달라고 맡길 수가 있어 없어? 물건을 팔아달라고 맡기는 것도 사무 처리가 되고 또 서류를 정부해달라, 장부를 정리해달라 이렇게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가게를 봐달라고 맡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맡기는 사람은 뭐라 그래? 위임이. 맡은 사람을? 여기서.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에게 건물 맡아서 좀 팔아달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걸 의뢰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이거 중개 좀 해주세요.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그러니까 수임인도 의뢰인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수임인도 다른 사람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지. 의뢰인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임이라는 단어가 간혹가다 나와.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죠? 위임에서 나와 위임. 일을 맡긴 사람을 위임인. 맡은 사람을 수임인. 됐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의뢰인 범위에 들어가면 돼. 자, 밑줄 그어둘게요. 30페이지.
30페이지 맨 위에 첫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쪽인데 다른 사람이란 의뢰인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그 첫째 줄 후단 소유자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대리인 동그라미, 세 번째 줄 수임인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쳤어요? 그게 다 다른 사람 범위에 들어가. 소유자도 다른 사람, 대리인도 다른 사람, 수임인도 다른 사람. 이게 다 의뢰인 범위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의뢰인을 말하는데 범위에 들어간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 의뢰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 의뢰가 있어야 되고, 중개업이 되려면.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돼. 이거 보수란 것은 중개보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수란 것은 무슨 보수? 중개보수를 말해. 중개. 재작년까지는 중개수수료란 말을 썼어요. 작년부터 중개보수로 표현합니다. 이제 중개수수료라는 표현을 안 써. 중개보수.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개보수를 받고, 그러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친척이나 아는 사람 중개보수 안 받고 중개해 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 할 때.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왜? 보수를 안 받았으니까. 중개업이 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 중개업 개념에 안 들어가요. 중개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중개 개념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중개? 아까 우리가 중개 배울 때 보수를 받아야 하는 단어가 있었어, 없었어? 물건을 뭐 해주면? 그런 말만 있었지 보수를 받고 이런 표현이 없었죠. 그러니까 중개는 보수 안 받고 해도 알선만 해주면 중개야. 이해됐어요? 이게 중개는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료 중개했을 때는 중개업은 아니지만 중개는 될 수가 있어요. 물건을 알선하면.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이것은 보수를 안 받아도 중개가 될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중개업이 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 이거 차이. 중개는 보수를 받든 안 받든 안 받아도 중개가 될 수 있어. 물건만 알선하면. 됐어요? 근데 중개업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 보수를 받아야만 중개업이 된다. 보수를 안 받고 하면 중개업이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건.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된다. 정리되고 있어요? 첫째 줄만 밑줄 그으세요. 양가리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동그라미 1번만 밑줄 그어. 첫째 줄. 반드시 일정 보수를 받아야 된다. 즉 알선 행위로 거래가 성립됐다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는 되지만 중개 행위는 되지만 중개업은 아니다. 거기까지. 밑줄 그었습니까? 어떻게? 진하게. 그렇죠. 아이 좋아.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요건이 뭐라 그랬어요? 중개를 업으로 한다. 중개 동그라미. 중개를 업으로 한다. 뭘 업으로 해야지 중개업이요? 그럼 여러분 상담을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요? 아니에요? 왜? 상담은 중개가 아니라 그랬죠? 그건 상담업이야. 중개를 계속해야지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중개를. 일단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야 되냐. 업이 중요해요. 업 동영들. 이쪽이 업이 되는 쪽이고 이쪽이 업이 되지 않는 쪽이야. 그럼 업이 되려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 세 가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돼? 업이 되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특정되지 않는 다수 사람을 말해요. 누구나. 특정되지 않는 사람 누구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업이 되는 거고, 그럼 반대 해석하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이제 불특정이냐 특정이냐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 그것도 이걸 연습해야 돼. 그럼 학생만을 대상으로 월세방을 중개해주고 보수를 받고 살아. 일반인들은 중개 안 해. 오로지 누구만. 학생만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학생을 한 것은 특정인으로 봐야 돼? 불특정으로 봐야 돼? 특정인? 확실해? 왜 특정이라고 생각하세요? 학생만이니까. 예, 그러면 틀리다 이 말이야. 불특정이. 그러니. 아, 학생이란 것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범위만 학생이지. 뭐 서울에 있는 학생, 어디에 있는 학생, 이건 불특정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봐봐요. 나사렛대 부동산학과 학생 그러면 그건 특정인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누가 나사렛대야? 아주 좋았어요. 뭐 좀 학교 다녀요? 네. 그래. 그건 특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특정인 그럼 여기만 생각하면 돼. 그럼 절대 안 되는 이제 부동산학과 있죠, 거기가. 그래서 이제 무슨 학과 학생 그러면 범위가 한정돼 있어, 안 돼 있어? 이건 특정이 되는 거야. 이게 특정이라는 건 한 사람을 의미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한정된 거. 이해됐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야 업이지, 특정을 대상으로 하면 업이 아니야.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거야. 계속적이고. 자,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보면 업 삼아서 일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 말은 계속한다는 뜻이에요. 반복성. 계속성, 반복성. 그러면 우연히 한 번 하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 번 해야 업이야. 업이라 말이에요. 여러 번, 여러 번.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이 계속이냐 아니냐 애매모호한 것도 또 공부를 해야 돼. 그럼 이건 계속인가 보세요. 3월부터 모의고사가 시행돼요. 모의고사 일정 나왔죠? 봤어요? 네. 네, 3월부터 시행됐죠? 3월부터 한 8회, 8번인가 볼 건데. 그러면 3월부터 모의고사 뭐 시험 되는데 3월달에 시험 보면 점수 잘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올 것 같아. 잘 나올 것 같아. 아주 좋았어요. 여기는. 안 나올 것 같죠? 공부 안 됐으니까. 뭐, 그때는 물론 쉽게 낼 거예요. 근데 전범위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2년씩, 3년씩 하신 분이 잘 나오겠지. 근데 처음 하신 분은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7월 정도 되니까 점수가 평균 70점이 나왔어. 평균. 우리 과목뿐만 아니라 평균에서. 그러면 거의 100% 합격을 해. 실전에도 거의 합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무소를 낸 거예요. 7월 달에. 중개사무소를. 왜 냈어요? 합격할 것 같으니까. 그러신 분이 있어. 작년에도 그러신 분이 있었어. 작년에 다른 학원에서 그런 분이 있었는데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알았죠.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떨어지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합격했어. 그분 합격했는데 사무소 내놓으니까 이제 의뢰가 들어왔어. 그러면 중개 한 번 했죠? 그러면 자격증 없이 한 거잖아요. 그걸 한 번으로 보면 죄가 안 돼서 처벌받지 않아. 한 번으로 보면. 근데 그걸 계속으로 봐버리면 업이 돼버려요. 무슨 업이냐? 무등록 중개업이 돼버려요. 무등록, 등록하지 않고 중개를 했다. 업이 되는 거예요. 업. 그러면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벌금 들어가 버려요. 딱 여러 번 하고 걸렸으면 덜 억울하지. 한 번 하다 걸렸다. 그럼 이걸 한 번으로 봐야 돼? 계속으로 봐야 돼? 계속으로 봐요. 둘 중 하나죠. 그래 애매모호한 거 계속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한 번 했는데 계속으로 봐? 사무소를 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걸 잠재적 계속성이라는 표현을 써. 판례에서. 잠재적 계속성. 그러니까 계속이냐 아니냐는 횟수만 갖고 판단한 게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계속이요. 그러니까 시험 나올 때도 마찬가지. 한 번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해서 무조건 업이 아니다 그러고 찍고 나면 안 돼. 앞뒤에 뭐가 붙었는가 잘 봐야 돼. 사무소 내고 한 번, 영업 개시 후 한 번은 한 번이다. 계속이다. 계속. 그러니까 영업 개시 후 뭐 사무소 내고 이런 단어가 들어가 버리면 계속이야. 여기는 우연히 한 번 이렇게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한 번이야. 시험 나올 때 시험 문제 풀 때 이거 신경 써야 된다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한 번에도 계속으로 보는 거예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돼. 물론 횟수가 중요하고 횟수만 갖고 판단한 게 아니라고. 됐죠? 그래서 업이 되면은 뭐 사무소 내고 한 번 했다 걸리면은 3년하고 2천 업이 돼 버리니까 무등록 업이 돼 버려요. 근데 업이 안 되면 죄가 안 돼. 뭔 소리 아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영리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무슨 목적성? 영리성. 비영리 목적이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세 가지 다 충족돼야 돼요. 이렇게 해도 보수 안 받으면 업이 아니야. 학생을 상대로 계속해도 보수를 안 받으면 업이 아니라고.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돼. 그래서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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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일정한 보수, 중개업. 개념 잡았죠? 그러면 밑줄 그어드릴게요. 양갈 3번.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 나와 있죠? 엄청 많이 써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 동그라미 2번 31페이지 보면은 네 번째 줄 후단 네 번째 줄부터 밑줄 보세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찾았어요? 동그라미 2번의 네 번째 줄 31쪽. 거기서부터 밑줄 보세요. 반복, 계속, 영업성 유무와 그 행위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뭐에 따라 판단한다? 사회 통념 동그라미. 계속이냐 아니냐는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횟수만 갖고 따진 게 아니다. 한 번 해도 계속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기억, 계속성, 반복성 제목 밑줄 보세요. 계속성, 반복성이 가장 대표적인 어부 개념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사무소 개설 등록 후 몇 번째? 등록하고 몇 번 했어요? 한 번. 그건 업이다 아니다? 업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계속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계속으로. 그러니까 사무소 내고 한 번, 영업 개시 후 한 번, 등록 후 한 번 이것은 전부 다 계속으로 본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업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니은 무슨 목적성? 영리 목적성 밑줄 보세요. 자, 첫째 줄 밑줄 보세요. 재산상 이익을 도모할 목적을 가지고 중개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업이 된다. 부연 설명 나와 있죠?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주민 편의 제공.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저소득층 편의를 위해서 주택을 알선해 줄 수 있거든요. 그건 영리 목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업이 아니야. 편의 목적이니까 여러 번 해도 업이 아니라고. 이해되셨어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그래가지고 디귿 그래갖고 뭐라고 적어? 불특정 다수인 상대. 불특정 다수인 적어놓으세요.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 몇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중개여부 개념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끝났죠?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아까 중개하고 중개여부 차이는 중개는 보수를 안 받아도 중개가 될 수가 있다고 했죠? 여기는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 된다 그랬죠? 그 중개는 한 번만 해도 중개가 될 수 있죠? 근데 중개업은 한 번이요? 여러 번이요? 여러 번. 이해되셨어요? 중개하고 중개업 차이가 그거예요. 중개는 몇 번만 알선해도 중개다. 한 번. 중개업은 여러 번. 중개는 보수를 안 받아도 중개가 될 수 있고 중개업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보수. 자, 이거 차이점이요. 중개하고 중개업. 나중에 저것도 뭐 공부는 다 해놓고 저걸 모르고 틀리신 분도 있어요. 중개하고 중개업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래서 두 개의 용어 끝났어요. 그럼 세 번째 뭐가 나와요? 공인? 여러분들 왜 앉아 있어요? 지금 여기? 이거 되려고 앉아 있죠? 그럼 공인중개사 개념이 뭐냐? 첫째 줄 밑줄 보세요.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이 어느 법? 공인중개사법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취득한 자 동그라미. 여기서 한 글자라도 더 들어가면 틀려버려요. 취득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인중개사다.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야. 왜?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뭐가 돼? 공인중개사. 놀고 있어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놀고 있어도 공인중개사야. 그죠? 놀고 있어도 공인중개사. 여러분 당장 안 써먹고 보관하신 분도 계시겠죠? 나중에 써먹으려고. 그분도 공인중개사야. 됐죠?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다 공인중개사. 그러면 여러분들은 올해 공인중개사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10월 29일 시험, 11월 29일 발표. 그때부터 한 달 이내 자격증 나와. 이게 12월 달에 자격증 받아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넘기기 전에 공인중개사. 와, 엄청 많다. 그렇죠? 공인중개사 엄청 많다. 그렇죠? 왜? 다 합격할 테니까. 다 합격해. 자신 있죠? 네. 오, 그래. 좋았어요. 오늘 마음에 들어. 그렇죠. 하여튼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취득한 자. 끝.
그 다음에 나온 용어가 뭐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입니다. 개공. 이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개공이란 말을 써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소 사장.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첫 번째 줄, 밑줄 그건데 중개사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뭐 했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이게 동그라미 치세요. 개설 등록을 한 자.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등록을 해야 돼요. 어디 가서 등록을 할까요? 등록관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서북구에다 사무소 낸다라면 어디 가서 등록을 해야 되냐? 서북구청장에 가서 등록을 하면 돼요. 서북구청장에 등록하면 중개업하겠다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등록. 뭘 해야 돼? 등록이 핵심. 개공 이꼬로 등록이야. 그러면 거기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이 나옵니다. 종별이란 뜻이 뭐냐? 앞으로 종별이란 단어가 자주 나와요. 이 종별이란 단어를 모르신 분 있어요? 종별이 뭐요? 종류를 말해요. 종류. 개공 종류. 개공 종류를 종별이라 해요. 종류. 그래서 이제 뭐 영어 때문에 종별이란 말이 뭘까? 종류는 알아먹겠는데 종별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과목에서는 이게 종별이란 단어가 써요. 이 종별이란 말은 종류를 말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종류. 종별, 종류. 자, 그러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법인개공. 두 번째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세 번째가 법부칙 몇 조? 6조 2항. 자, 다 적어볼게요.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이걸 줄여서 뭐라 하냐? 중개인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기니까 중개인이라고 쓸 거예요. 너무 길잖아요. 이거 쓰려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 그렇죠? 그럼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이제 하나씩 분석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법인 만들어서 중개업할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하는 거 이거고 법인 만들어서 하는 거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뭐 변호사를 또 법인 만들어서 하고 법무사도 법인 만들어서 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법인 만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법인 개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상법상 회사를 설립해야 돼. 상법상 뭘 설립해야 돼? 회사 설립이 첫 번째. 이 번호가 순서예요. 순서. 회사 만들어야 돼. 주식회사를 만들든 유한회사를 만들든 합자회사를 만들든 한명회사를 만들든 일단 회사를 설립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뭘 해야 돼? 자, 등록관청에 가서 개설 등록을 해야 돼. 중개업 하겠다고. 그러면 중개법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무슨 법인이 돼? 중개법인. 법인 개공이 된다고. 그것도 알아야 돼. 이 법인 개공하고 중개법인은 같은 개념이에요. 또 이 용어에 흔들리면 안 돼. 같은 개념이라고. 보통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중개법인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중개법인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그럼 중개법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뭘 설립해야 돼? 회사. 그리고 등록. 일단 요건을 갖춰야 돼. 등록이 돼. 그럼 법인 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개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탄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회사 설립, 등록.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된다. 뭐 이런 뜻이라고.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맨 밑에 두 줄 밑줄 그어보세요. 맨 밑에 두 줄 그러면 법인 중 개설 등록을 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랬죠? 그 밑에다가 적어. 이렇게 회사 설립 등록 이렇게 적어놔요. 그 개념이 정확하지. 정확하지. 좀 미흡하니까 그 개념 좀 미흡하니까 저렇게 적어. 먼저 뭘 설립한다? 회사 설립하고 나서 개설 등록. 그럼 법인 개공이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 내년에 합격해갖고
혼자서 하면 이거이 되고 법인 만들어서 하면 이거 몇 명 어울려서 법인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먼저 회사 만들어. 회사 설립해서 관청에서 등록하면 법인 개공이 돼. 그럼 법인으로 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어요? 예? 그래, 예를 들어 뭐 세금부터 시작해서 사무소를 여러 개 둘 수 있어. 사무소. 전국적으로 사무소 뭐 각 구에 하나씩 두거든. 시군구에 다 하나씩 둘 수 있어. 그러니까 전국에 한 50개 두고 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회사 대표 한 50개 건드리고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법인.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수법인이라고 있어요. 이 특수법인이라고 있는데 이 특수법인은 뭐냐면 지금 이 법인은 어느 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공인 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하는 법인을 말하는 거고, 그럼 이 특수법인은 우리 중개사법이 아니라 무슨 법에 의해서?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이란 말을 써요. 다른 법. 다른 법. 그럼 특수법인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한번 적어볼게요. 한국 자산관리공사, 관리공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지역 농업협동조합, 줄여서 지역농협. 그 다음에 지역산림조합이 있어요. 다 적어야지. 지역산림조합. 그 다음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있어요. 산업단지관리기관.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법 명칭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올리면 아세요.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있어요. 농업협동조합법. 그러면 이것은 중개사법이 아니에요.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지역농협은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는 산림조합법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산림조합법에서도 지역산림은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다른 법에서? 이걸 특수법이라 그래. 이제 특수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걸 무슨 법인? 특수법인. 종류가 몇 가지? 그러면 잘 봐봐. 일반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하는 일반 중개법인은 등록을 해야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죠. 그럼 이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해야 돼? 중개업 하겠다고? 네? 등록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해도 돼? 네. 하나만? 하는 것도 있고? 그럼 어떤 것만 등록을 해야 돼? 자산관리공사. 이것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건 개설 등록을 해야 적법이고, 나머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건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이거 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래. 그러면 거기 3번째 줄, 33페이지 3번째 줄 나와 있어요? 밑줄 보세요.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가로 안에 특수법인 나와 있죠? 그 밑줄 보세요. 뭐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속에가 산업단지관리기관. 그죠? 그러면 거기다 이제 적어야지. 어떤 것만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자산관리공사는 등록 O, 나머지 등록 X. 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하고 해야 적법. 나머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 해도 된다. 자, 이해되셨어요? 예,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법인 개공 개념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이것은 거기 첫째 줄 밑에 보세요. 공인중개사로서 개설 등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자격증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등록. 자격증 가지고 뭘 해야 돼? 그래서 공인중개사로서 등록한 자.
자격증이 있어야 등록이 돼. 그러니까 이걸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 그래. 자 보세요. 잘 봐봐. 그러면 그냥 공인중개사는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 가지고 뭐까지 한 사람? 개설 등록. 그러니까 개공 이꼬르 등록이야. 이해되셨어요? 개념 잡았어요? 공인중개사는 그냥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 가지고 등록한 사람. 됐죠? 그 다음에 끝났어. 여러분들 내년에 개인적으로 하면 다 이거야. 이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됐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거?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복덕방? 복덕방 할아버지. 아주 좋았어요. 자, 이분들은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있죠? 그죠?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그럼 언제부터? 고려시대부터 온 사람이? 그 사람도 아직도 살아있어? 처음에 시초가 고려시대에 등장을 한 거고, 이 중개인은 언제부터? 예? 예, 그래, 이전. 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중개인들은 그 소개 영업법이 1961년도에 제정됩니다. 이때는 소개란 말을 썼죠. 중개란 말을 안 쓰고 61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때 이 당시 소개 영업법에서는 신고만 하고 중개업을 했어. 자격증도 필요 없어. 신고만 하면 내가 소개 영업을 하겠다. 그러면 자격증 없이도 다 소개 영업을 할 수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중개업을 할 수 있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몇 년도요? 쭉 내려가서 1900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됩니다. 이게 3년도에 제정돼요. 3년도에 제정은 4년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4년부터 시행이 된 거고, 그래서 일단은 시행이 뭐 1984년이니까 4년으로 적을게요, 그냥. 그죠? 그러면 이때 이제 자격증 제도가 생기고, 공인중개 자격증 제도가 허가를 받아서 중개업을 했어요. 허가제로 바뀝니다.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 중개업법이 99년에 개정이 됩니다. 1999년에 개정이 되는데 개정이 됐어요. 이것이 그러면 등록제로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 지금까지 등록제. 공인중개사법도 이제 2005년대 중개사법이 명칭이 바뀌는데 이거 지금까지 등록제야. 그래서 이제 신고해서 뭘로 바뀌었다가 허가를 받다가 등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중개인은 언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이전에. 이때 신고만 하고 영업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때 지금까지 영업해 오신 분들이 있어 없어요? 이분들이 중개인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허가로 바뀌면서 그냥 허가증을 줬고 등록으로 바뀌면서 뭘 줬어? 등록증을 줬어. 이게 자격증 없으니까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개업공인중개사로 봐요?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줘. 간주. 등록한 것으로 뭐다? 간주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등록을 한 건 아니고 등록한 것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정의되고 있어요? 아, 그 말이다. 무슨 말? 다른 말이 아니라 그 말이다. 그렇죠? 그 말. 그래서 이제 저걸 알아두셔야 돼요. 신고해야지. 신고. 그 당시에는 신고만 하고 다 했어. 그럼 공부 안 해도 돼. 자격증 없어도 되니까. 신고제에 있을 때는. 그러면 하고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중개인들을 한번 폐업하면은 중개업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등록이 안 돼. 그럼 결국 폐업을 하면 새로 자격증 취득해서 이걸로 등록을 해야 돼. 공인중개사인 개공. 중개인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폐업하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등록한 거로 간주된 사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 중개인,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결국 개공 종류는 몇 가지 종류다? 세 가지. 법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중개인.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보면 중간에 소개 영업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신고 동그라미. 신고라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또 84년 제정된 후 자격증 없는데도 중개업 허가를 받아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폐업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중개인이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분들은 경력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나이도 많겠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없어져 가. 그러니까 굳이 이걸 폐지시킬 필요가 없어. 그냥 법에서 나눴어요. 근데 법에서 빼고 부칙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 중개인 규정을. 그래서 부칙 6조에가 들어있어. 그래서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법 맨 밑에 부칙이라고 있잖아요. 언제 시행한다 이런 부칙 조항이 있는데 거기다 넣어놨다고. 법에서도 빼버렸어요. 옛날엔 법에가 들어있었지. 저 내용들이. 지금 빼버렸어요. 자연적으로 없어져 가니까. 그래서 부칙 6조 2항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중개인. 자, TP에 넘기세요. 개공 개념 끝. 개업공인중개사 개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뭐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들어갑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개념이 들어가는데 여기다 적을게요. 자, 소속공인중개사 줄여서 뭐라 그래요? 소공, 중개보조원. 소공을 줄여서 앞으로는 소공이라 할 거예요. 이거 다 쓰려면 힘들어. 그래서 소공. 보조원은 그냥 이렇게 보조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 잡고요. 소공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2차는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 깜짝 놀랐어. 자, 개념이 뭡니까? 누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라서? 개업공인 소속된 공인중개사라서. 그러면 자격증 가지고 계공 밑에 취업했단 소리죠? 그리고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도 할 수 있다. 보조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럼 중개 업무가 뭐예요? 중개 업무? 이 중개 업무란 것이 직접 매수인에게 소재지, 면적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확인 설명서 써줘야 되죠? 확인 설명서도 작성할 수가 있다. 확인 설명서란 것은 확인 설명한 내용을 서면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계약서. 아까 거래계약서가 뭐예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이런 걸 통틀어서 무슨 계약서? 거래계약서. 아까 거래계약 배웠죠? 이런 걸 거래계약서라 해. 매매, 임대차계약서 이런 걸 통틀어서 이것도 작성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매매계약서도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보조한다. 보조가 뭐예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현장 안내. 얘는 물건 보여주러 데리고 다닌 거. 무슨 안내? 현장 안내. 아예 고객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 보여줄 때 현장 안내 보조 업무. 또 서류 복사. 그렇죠? 장부 정리. 장부 보관. 전화 받는 거. 운전기사. 이런 것이 다 무슨 업무다? 보조 업무. 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중개 보조원은 공인 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아닌 자로서 가로로 묶었어요. 자, 35페이지 정의 첫째 줄 아닌 자로. 이게 빠져버리면 틀려버려요. 아닌 자로서. 그러면 여기는 중개 업무 수행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쓴다, 못 쓴다? 못 써. 중개보조는 계약서 못 써. 그리고 단순 업무를 보조한다. 보조 업무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보조 업무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보조 이것만 해요. 이것만 해요. 보조는 이건 더 위험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현장 안내, 서류 복사, 운전기사 이런 것만 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이. 둘 다 직원들인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을 뭐라 그래? 소속공인자. 자격증 없이 취업한 사람은 중개보조고. 소공은 중개 업무 할 수 있고 보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책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 자, 밑줄 한번 긋고 넘어갈게요. 34페이지 정의 세 줄 밑줄 보세요.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렇게 표현했죠?
이게 공인중개사로서 그 말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고 두 번째 후단 중개 업무 밑줄 보조 밑줄 중개 업무도 하고 보조 업무도 할 수 있다.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 업무도 할 수 있다.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 업무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2번은 나누고 일단 3번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몇 줄 보세요. 확인 설명. 확인 설명이라는 것은 물건 조사했고 소재지 면적 이런 것을 매수인에게 설명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원래 이건 개공이 할 일이죠. 근데 소공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확인 설명서 작성 마찬가지. 거래계약서 작성 마찬가지. 개공이 할 일, 사장이 할 일을 소속 공인중개사에서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두 줄만 찍으세요. 또한 소공은 현장 안내, 자료 정리, 장부 열람 청구, 일반 서무 같은 보조 업무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조원이 할 일도 할 수가 있고. 만능이죠, 만능. 소속 공인중개사 만능이요. 사장이 할 일도 할 수 있고 보조원이 할 일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칠판 한번 봐보세요. 이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건물 조사해서 개공이 물건 소재지 면적 조사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하는 걸 아까 방금 무슨 설명? 이거는 이제 원래 사장이 해야 되는데 여기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계약서도 거래계약서도 이 사람이 써야 되는데 이 사람도 쓸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러면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죠. 취업이 되면 고용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고용신고를 해줘야 돼. 이 직원을 고용하면 고용신고를 관청에다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사장이 하는 거예요, 고용신고는. 그럼 고용신고를 안 했어. 안 하고 일한 사람 많죠. 지금 그 중개업소에 고용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일한 사람 많아요, 지금. 많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냐 아니냐 이 말이야. 우리 법에서 고용신고를 하라고 했어. 근데 실질적으로 고용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일한 사람도 있다고. 그분이 소공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소속 공인중개사 돼? 네. 고용신고 안 됐어도? 네. 확실해? 네. 여기 대답 안 해. 한번 찍어봐. 다들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을 찍고 있는 거라고. 왜? 절대 대답 안 해. 여기는. 소공이냐 아니냐? 고용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일한 사람. 아닐 것 같아? 고용신고가 안 됐으니까? 예, 그래, 자기 소신껏 이야기 하는 거예요. 틀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고용신고가 되든 안 되든 소공신분은 취득합니다.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으면 소공, 보조원이 되는 거예요. 자격증 없이 일하는 사람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소공신분이 아니냐, 왜 중요하겠어요? 나중에 사고 터졌을 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소공이 일을 해갖고 중개를 해줘서 우리 건물을 샀어. 근데 손해가 1,000만 원 발생했어. 하자 때문에. 물건 하자 때문에. 물건 조사 잘못해갖고 1,00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직원이 아니라면 사장이 책임질라 그랬어요? 안 질라 그랬어요? 안 질라 그랬지. 그럼 직원이라고 보면 사장도 져야 돼. 같이 지게 돼 있어요. 연대 책임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소공 지위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소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장은 나 몰라라 할 거 아니에요. 네가 다 져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사장도 같이 연대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요. 그래서 이 소공이냐 아니냐 중요한 문제라고. 고용신고가 되든 안 되든 안 되든 소공이 된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으면. 그런 내용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2번에서 동그라미 3번 세 줄만 찍으세요. 자, 큰 2번 소속공인 지위 나와 있어요? 네. 동그라미 3번 세 줄. 자, 반드시 법 15조 규정에서 고용신고를 마쳐야 소공지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속공인중개사 지위를 갖는다. 찾았어요? 네. 그다음 밑줄 그어놔야 돼요. 밑줄 그을 때는 어떻게 그어야 돼? 진하게. 자, 별걸 다 해야 돼. 지금 공부도 바빠 죽겠는데. 됐죠? 진하게 쳤어요? 네. 나중에 다 도움이 돼. 그 다음에 오른쪽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비 적었어요. 아까 의 다시 한번 적으세요.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이 지문이 빠져버리면 틀려버려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영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틀려. 이 아닌 자를 딱 빼버리고 나머지 다 넣어놓거든요. 개공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과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러면 맞다 그러지. 누가 틀렸다고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근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가 빠져버리면 틀려. 그래서 보조원 개념할 때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왜 그게 빠져버리면 틀리냐? 그거 빼버리면 못 잡아내거든, 수험생들이. 왜? 소공도 보조할 수 있어, 없어? 소속돼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보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 틀려. 그러니까 반드시 보조를 할 때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시험 문제 풀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빼버리는 거. 바꿔놓으면 찾아. 단어를 바꿔놓으면 찾는데 아예 문장을 빼버리면 어렵거든. 그런 지문을 찾아내기 어렵거든. 그래서 보조원 개념할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거 빠져버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칠한 거예요. 내가 동그라미 칠한 것은 다 문제화 되는 것들이에요. 괜히 동그라미 칠한 게 아니에요. 그 문장을 바꾸든지 빼든지 그걸 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 그러면 의미를 알고 쳐야 돼. 그죠? 예, 그래서 진하게 칠한 말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칠하니까 연필로 살짝 돌려놓고 나중에 보면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를 몰라. 그죠? 그런 경우 종종 있어. 자, 그 다음에 그 2번은 놔놓고 3번 업무 범위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단순한 업무 아까 할 수 있다 그랬죠? 단순한 업무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물론 기타 업무 동그라미. 기타 업무가 뭐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기타 업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럼 기타 업무가 뭘까? 운전. 그래. 그 기타 업무 개념이 D페이지 나와 있어요. D페이지 넘겨봐. 자, 3번에 기타 업무와 관련해서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전화 안내, 운전기사 뭐 이런 걸 말합니다. 그 얘도 많겠죠? 전화 안내, 운전기사. 전화 받는 거, 운전기사. 운전기사도 뭐 물건 보러 갈 때 운전기사 해야지. 그게 보조 업무지. 참 놀러 갈 때 운전기사 아니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조원하고 소공 개념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영어 끝났어요. 영어가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자주 틀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만큼은 꼼꼼하게 공부하라 그랬죠? 그러면 영어 다시 정리하고 진도 나갈게요. 배운 거 종합 정리하고. 자, 머리만 굴려보세요. 중개란 것은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법정 중개 대상물을 뭐 하는 거? 알선. 줄이면 법정 중개 대상물을 알선한 거죠. 두 가지 다 충족돼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업은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뭐? 보수. 중개를 뭐다? 업. 셋 중 하나라도 빠져보면 틀려버려요.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란 것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놀고 있어도 공인중개사다. 사자예요, 사자. 봐보세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놀고 있어도 기죽을 일 없다. 그죠? 사자, 사자. 특히 여자분들은 신랑한테 목에 힘주고 다니잖아요. 나 공인중개사다. 그죠? 자, 자기를 취득한 자. 그 다음에 개공은 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한 자. 이 등록의 핵심. 종류가 몇 가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세 가지 종류. 다 이 둘은 등록을 해야 되죠. 중개인은 등록한 것으로 간주. 공식적으로 등록을 안 했지만 등록한 것으로 간주가 돼서 등록한 거하고 똑같아요. 됐죠? 그래서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근데 법인 중에는 특수법인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건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무슨 법인? 특수법인. 그 대표적인 거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농협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있죠?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것만 등록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하게 돼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하게 돼 있다. 됐죠? 나머지는 등록 않고도 공부를 한다.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누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아무데나 소속된 게 아니라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보조는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이게 빠져버리면 틀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개 업무 해 못해? 단순 중개 업무만 보조한다고 했죠?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용어 정리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고용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고용신고를 하든 안 하든 소공지위를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으면 소공이고 보조원이 된다는 거 이렇게 종합 정리했어. 그래서 용어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1시간 또는 2시간 내 한 것을 2, 3분이면 끝나 안 끝나? 끝나. 그래서 나중에 책 한 권도 막판 되면 하루면 이거 다 끝나는 거야. 내공이 쌓이면 가능해. 1시간 내 한 거 1분이면 정리되고. 그렇죠? 그래서 다 합격하고 가는 거죠, 뭐. 달리 합격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래서 영어는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어떻게 한다? 쉰다. 쉬었다가 중개 대상 물 들어갈게.